안녕하십니까, 직곡입니다. 오늘은 유학인물전 정명도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송 중기의 유학자이며 하남성 낙양 사람이다. 이름은 호, 자는 백순, 휘는 순공, 명도는 그의 호이다. 존칭으로 명도 선생이라고 불리었으며 아우 정희천과 함께 이정자라고 일컬어진다. 유, 순, 우, 탕, 문, 무, 주공. 공자가 한 줄기가 되어 전해지던 육아의 도통이 맹자의 죽음으로 인해 멈춰지고 말았다. 그러다가 정명도와 정희천, 형제에 이르러 유학의 참정신을 밝혀내게 되고 천년을 잊지 못한 도통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유학 연구의 기품은 송나라의 개국 초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여 이정 형제에 이르러서는 학문이 상당히 번창했다. 당시 유학은 위로는 범중엄과 구양수 등의 대신들이 이끌었고 아래로는 호원과 손복 등의 유학자들이 전파했다. 이에 이정 형제는 한편으로 호원의 지도를 받고 한편으로 아버지의 소개로 소강절, 주렴계, 장횡거 등 대유학자들을 알게 되어 이들의 높은 품격을 직접 접했는데 이것은 모두 그들 사상의 온상이 되었다. 여기에는 또 그 어머니의 엄격한 가정교육이 한 몫을 거들었다. 이정 형제의 모친은 책 읽는 일을 대단히 즐겼으며 세상의 이치를 널리 통달한 여성이었다.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매우 엄하여 그들의 잘못을 절대로 용서하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자식들이 변변치 못하게 되는 이유는 어미가 자식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덮어두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제가 음식을 놓고 서로 다툴 때에도 훈계했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고자 다툰다면 장차 커서는 어쩔 것이냐. 또한 둘이 나가서 놀다가 혹시 다른 아이들과 다툴 때에도 자식들을 두둔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친의 교육은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덕을 쌓도록 하는 좋은 토양을 마련해 주었다. 여기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들의 재질과 후천적으로 이뤄진 꾸준한 노력이 보태졌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두 형제는 본래 묵형이 물씬 풍기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질이 뛰어났으며 어려서부터 시와 글씨의 교육을 받았기에 시를 읊을 수 있었다. 명도가 9살 때 읊은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다. 내 안의 중심이 이처럼 굳셀진데 밖에 있는 사물이 어찌 나를 동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도학 사상이 꽉 들어차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이 자라던 때는 나라의 과거 시험이 대단히 중시되었던 터라 많은 사람들이 문장 짓는 일에만 열중했다. 그러나 이정 형제는 씻고나 읊고 긁기나 짚는 따위의 일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도의 뜻을 두고 정진했다. 아버지 정양이 강서성 남한의 판관이었을 때 주렴계를 한 번 보고 학문을 높이 평가해 명도가 16살 되던 해에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주렴계를 방문했고 그에게서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마침 그때는 소강절도 낙양에 있었던 터인지라 이 두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정 형제는 불교와 도교의 경전을 열심히 읽었다. 그러나 거기에 몸을 맡겨 하늘의 뜻을 쫓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생각하고 다시 육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명도가 25살 되던 무렵 형제는 모두 진사에 오른 다음 부지런히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동생 이천이 태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당시 명도는 지방에서 주부 벼슬을 맡아보고 있었다. 명도는 사상가이긴 했으나 결코 공상에만 잠겨 실천에 소홀히 하는 책벌레는 아니었다. 정치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는 조리 있게 적극적으로 했고 누습의 개혁에는 매우 엄하고 올바른 자세로 임했다. 좀 더 많은 수확을 올리기 위해 직접 주민들과 함께 제방을 고치는가 하면 미신을 타파하기 위해 우상을 제거했으며 학교를 세우고 또한 스스로 글을 가르치기도 했다. 비록 작은 벼슬이긴 했으나 명도는 그 벼슬을 통해 능히 백성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었다. 그는 글방 앞에 시민여상 즉 백성 돌보기를 자신의 상처 보듯이 하라 라고 써 붙일 만큼 백성의 복지와 이익을 도모하는 데 앞장섰다. 결국 주부에서 현장으로 다시 감찰어사로 승진했고 신종은 나라의 큰일을 놓고 그와 의논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무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안석의 부국강병 정책과는 융화될 수가 없었다. 결국 왕안석의 신법에 눌려 변방으로 쫓겨났다가
철종의 즉위와 더불어 종정승이 되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몸과 마음은 매우 쇠약해져 있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이천은 형의 죽음을 애도하며 한편의 묘시를 짓기도 했다. 명도의 사상과 철학은 주정적이고 직관적인 그의 기질답게 명도의 철학은 혼연일체의 경지를 추구한다. 그가 말하는 인이란 우주의 본체와 하늘 및 사람의 관계를 관통하는 것이다. 가령 우리의 손발에 자극을 가해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부리는 까닭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과 인간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옳고 그름 혹은 선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인이 아닐 것이다. 모름지기 어진 사람은 감각이 매우 예민하고 생기가 발랄하여 천지 만물과 한 몸이 되며 온 인류가 나의 동포요 모든 사물은 나의 동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명도는 주역의 사상을 계승하나 태극이라는 말을 쓰는 대신 음영의 두 기운을 건원일기라는 말에 귀착시켜 그것을 우주 만물의 본체로 삼고 있다. 그는 건원일기를 하늘의 기운이라고도 했는데 하늘의 기운 그 자체에 땅의 기운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즉 하늘과 땅의 두 기운에 의해 만물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긴 하지만 설령 땅 가운데에서 사물이 나타날 때에도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늘의 기운에 의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보면 땅의 기운은 하늘의 기운이 되며 땅이라 말하면 그 안에는 이미 하늘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음의 기운이라 말하면 그 안에는 양의 기운이 내포되어 있고 양의 기운을 말하면 거기에도 역시 음의 기운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그는 음영의 두 기운이 서로 작용하여 우주 만물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명도는 도란 곳, 하늘과 땅에 의해 만물이 생성 변화하는 것이라 했다. 즉, 낳고 나아지는 것을 일컬어 역이라 하는데 이 역은 하늘이 이루어진 어떤 까닭으로 인해 도가 된다. 하늘은 다만 이것으로서 나아지게 되는데 이를 도라 부른다. 라고 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즉 그것은 하늘이 말도 없고 소리도 없는 가운데에서 모든 사물을 낳는 그 무엇, 즉 형이상의 것을 돌아 부른다는 의미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계, 즉 형이하의 것을 기라 부른다는 것이다. 그의 철학은 기의 철학에 속하며 그는 다양한 자연현상을 질서지우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이라 부르고 사람은 모름지기, 리를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순응하여야 한다는 리기일원론 성직리설을 주창하였는데 그의 사상은 동생 정의를 거쳐 주자에게 큰 영향을 주어 송나라 세유학의 기초가 되었고 정주학의 중핵을 이루었다. 또한 그의 직관적 방법은 육구연의 심학의 발생에 기여하였다. 그의 학문적 태도는 만물일체관에 입각하여 혼일적으로 천지의 생리를 체험하는 데 있었다. 그는 제자백과 노장 불교도 공부하였으나 결국 유학으로 복귀하여 자신의 학설을 확립하였다. 저서에는 정성서, 식인편, 시로는 추이루성 등이 있다. 그의 전기는 주자의 일학연월록에서 유전은 서필달의 이정전서에서 볼 수 있다. 이상 직곡의 육아인물전 정명도 선생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